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기업가 회계 정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지난번 시간 다음에 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부 조직을 보겠습니다. 장부 조직에는 뭐 회계에도 여러 가지의 장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주요부하고 그 다음에 보조부, 보조기입장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 전산회계 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많이 중요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장부가 이렇게 분류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부의 조직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 장부 조직은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서부터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업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하면은 맨 처음에 사용되는 장부가 분계장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배웠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계장이라는 건 뭡니까? 거래가 일어나면은 그 거래가 일어난 것을 분석해 가지고 회계의 장부에 정리하기 위해서 딱 요약해 가지고 분류하는 것. 즉 말해서 모든 회계의 장부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랬으니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장부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분계장이라고, 그렇게 나누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분계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맨 먼저 분계를 해서 기록하는 장부를 분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게 기록된 분계장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분계장에서 기록된 내용을 각 계정 과목별로, 우리가 계정 과목은 간략하게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 속하는 그 계정 과목을 여러분과 같이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그 계정 과목별로 분계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옮기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냐 전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옮기냐면 현금은 현금으로 모으고, 매출 체크는 매출 체크 모으고, 예상 매입금 예상 매입금대로 모으고, 그 다음에 건물은 건물대로 모으고, 비품은 비품대로, 상품 상품대로, 이렇게 그 분계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전체를 각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나눈 것을 갖다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각 그 계정 과목별로 그 계정을 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총계정 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총계정 분계장의 총계정 원장에 옮기는 그 내용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전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다음에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이 그 회계 장부, 여러 가지 장부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주요 장부다 또는 주요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부를 크게 나눠서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죠? 나누는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회계를 처리하는 그 뭡니까 분계를 해가지고 기록하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분계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요즘에는 전산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중소기업에 가면은 전산회계 시스템을 안 하고 수기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냐면은 분계장에다가 그 내용을, 거래를 내용을 갖다가 분리해서 기록을 하죠. 그 내용을 다시 각 그 계정 과목별로 옮기는 그러한 것을 갖다 우리가 정의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분계장에서 맨 처음에 기록을 하고 이거를 각 계정별로 모으는 이 작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주요 장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분계장에서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은 회계에서는 아주 메인 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면은 주요 장부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뭘 또 하냐면 보조 장부를 만듭니다. 그걸 갖다가 보조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부는 뭐랬습니까?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이 주요 장부다 라고 했으면은, 그러한 그 주요 장부를 도울 수 있는, 기억을 돕고 거래 내용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장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장부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보조 장부다 또는 보조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부 조직에는 크게 나눠서 주요부하고 보조부 또는 보조기입장하고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요 장부는 방금 위에서 하는 분계장과 총계적 원장이 되고, 이게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또 뭘 만드냐면은 보조 장부들이 몇 가지가 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보조 장부를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돼가면 어떤 것들이 보조 장부고 어떤 것들이 주요 장부인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조 장부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보충적으로 우리가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 맨 처음에 분계장에 거래를 갖다가 요약해가지고 분리해서 차변과 대변에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록된 것을 전부 다 집계해가지고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옮기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다 전부 다 정기를 하고, 이 과정은 메인 회계 처리 과정이고, 이것을 또 좀 돕기 위해서 너무 많다든지 그래가 이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그것을 보고도 좀 정리하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 장부를 갖다가 보충적으로 작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 가지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거지 하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서 크게 나눠서 장부에는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보면은, 자 봅니다. 장부는 주요부하고 보조부로 나누면 됐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주요부는 뭐랬습니까? 분계장하고 총계적 원장이 대표적인 주요부인데, 그럼 보조부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에서 작성이 되는 그러한 장부 조직이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부 조직의 이제 종류입니다. 그죠? 그럼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장부가 주요부하고 그 다음에 보조부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요부하고 보조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주요부는 주요 장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조부는 이 주요 장부를 갖다가 보충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회계 처리의 내용을 갖다가 요약하고 보려고 할 적에 하는 그러한 역할도 되겠지만은, 주로 이 주요 장부를 갖다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부를 우리가 보조부다 한다. 근데 이제 주요부에서는 보면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분계장하고 총계적 원장이다. 그죠? 그럼 분계장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거래가 발생하면은 그 발생한 날짜별로 그 거래를 요약해고 차변에 기입할 거, 대변에 기입할 거,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차변, 대변에 그 내용을 갖다가 분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총계적 원장은 뭡니까? 우리가 나와 있는 여러분들 계정과 분류하는 거,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전부 다 5가지 내용의 분류를 하면서도, 자산 안에서도 현금, 예상 매출금, 지급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바드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안에서도 계정 항목을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 각각의 그 계정 항목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총계정 원장이다 라고 한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이제 기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모든 계정 과목을 모아놓고, 그다음 장부에부터 그 전표 또는 분계장에서 기록된 그 각 분계의 그 내용을 갖다가 각 계정 과목에 기록을 옮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각 계정 과목이라는 것은 현금이라든지 예상 매입금, 예상 매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통틀어, 그죠? 판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것의 계정 과목에다 각각에 옮기는 것을 갖다가 정기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그러한 계정 과목을 전부 다 같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조부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보조부에서 이제 보면은 보조부에서 보조 원장하고 보조 기입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조 원장을 딱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상품이 들어오고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상품 재고장을 작성합니다. 상품 재고장.
상품 제고장이라는 말은 창고에 물건이 들어오고 나온 것을 갖다가 면밀히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물론 원래 여기서 어디입니까? 분계장에서 분계를 하면서 다 기록이 되지만은 또 창고에서는 그 물건을 갖다 검수를 한다든지 또 재고가 남아있다든지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그 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고 소실됐어도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찌가 와서 칼가 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등등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잡아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제고장을 갖다가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매출처 원장이란 말은 우리가 거래처 원장. 거래처 우리가 돈을 물건을 주고 의상 받은 거 있죠. 그는 물론 여기에서 분계장에서 우리가 이런 걸 다 기록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돈을 갖다가 우리가 상품을 판 것을 매출처를 하는데 매출 돈이 물건을 팔고 돈을 안 받은 것을 갖다가 그것만 기록하는 원장이 필요하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매출처 원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상품을 사고 돈을 안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매입처 원장이 됩니다.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고정자산 대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건물에 따라 가지고 그 건물이 수리도 하고 또 뭐가 평수도 얼마고 사이즈는 얼마고 콘크리트가 있다 뭐 일단 내용을 갖다가 전체 제대로 기록을 해놓은 그 장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고정자산 대장이라 그래. 우리가 건물 대장이라고도 이야기하지 그죠?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그래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통틀어서 보조 원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보조 원장은 그런데 보조 기입장은 또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한두 가지만 보면 여러분 또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조 기입장이라 그것은 보조부 일종인데 현금 출납장이 보조 기입장에 속해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갖다가 경영하면서 회계 처리는 그 분계장에 기록을 하고 이것을 총계정 원자로 옮겨서 나중에 마지막에 결산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해결을 처리를 하지만은 현금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나가는 그 현금만 가지고 관리하는 장부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죠? 있기 때문에 그 장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현금 출납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현금 출납장 어디 회사든지 가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현금을 제대로 관리하게 해가지고 현금 출납장이라는 그 장부를 갖다가 아주 중요시 여기고 회장님은 주로 그 현금 출납장에 현금을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회사에 돈이 얼마만큼 재고에 잔액이 있는지 또 나갈 돈이 얼마만큼 많은데 우리가 또 현금 잔액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돈이 이제 들어오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지 그죠?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생각하면서 기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먼저 현금을 보려고 하면은 뭐를 봐야 되냐 현금 출납장을 보면은 전체적인 것이 다 나오고 있다. 물론 회계 처리는 잘 되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 이 현금 출납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잘 아는 장부지만은 이것이 뭐냐면은 회계 처리에서는 보조 기입장의 역할로서 한다. 하지만은 참 중요하게 사용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현금 출납장과 같은 당좌예금 출납장이라든지 여기 보면 이제 또 있습니다. 당좌예금 출납장. 매입장은 상품이 들어오는 것만. 그다음 매출장은 물건이 또 팔리는 것만 그죠? 그다음 받으러 기입장이라든지 지급인 기입장 이런 것은 전부 다 보조 기입장으로서 우리의 장부 조직의 종류로서 기업을 갖다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것이 주요부고 왜 보조부냐면은 회계 처리를 할 때에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분계장이 할 역할을 분계장의 기록을 잘 안 합니다. 지금은 전산회계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백화점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래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갖다가 판매하는 분이 회계를 잘 모르지만은 아주 그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만 주로 많이 기록을 하잖아. 그죠? 물론 그 백화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갖다가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설비도 갖추고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건수가 백화점에 물건을 파는 건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판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에 이미 분계장을 갖다 거쳐가지고 총계정 원장까지 가는 그 내용을 시스템으로 전부 입력을 해버려요. 그죠? 우리가 물건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판매원이 포스라는 단말기를 가지고 물건에 붙어 있는 태그에다가 바코드를 찍습니다. 찍으면은 그 바코드가 이것이 어떤 상품이며 얼마짜리며 하는 것을 갖다 팔았다는 것을 갖다 분계장의 대변에 기록하는 역할을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고
그럼 차변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물건을 팔았으니까 대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금 받는 것은 그 개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100가지만에는 뭐가 없습니까? 외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카드로 받든지. 그죠? 아니면은 또 카드 종류도 뭡니까? 체크 카드냐 신용카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것 받고 또는 우리가 백화점에서 발행했던 상품권을 받든지 요 네 가지의 내용으로 그 대금을 받는 거라. 그죠? 그 대금, 그럼 그걸 갖다가 차변에다가 기록하면은 사실상 분계장에 기록을 하고 총계정 원장에 기록하는 것까지 전부 다 그거 하나만 함으로 해서 시스템이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뭘 때 필요하느냐? 우리가 오히려 요런 거를 갖다가 볼 적에 그러면 거기에 기록한 거 보고 우리가 또 이제 뭘 하냐면은 그 상품 재고장이라든지 매출자 원장이라든지 매출 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현금전람 이런 것도 그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만은 사실상은 옛날에 수기를 할 때는 이거는 이거대로 기록을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해서 맞춰보는 건데 지금은 그러한 페이퍼로 처리되는 그 회계의 업무는 많이 없어지고 주로 요새는 페이퍼레스로 처리되는 전산회계 시스템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부의 조직의 그 종류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장부가 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계장이라든지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보조기입장 이런 것이 주여부가 보조부다.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있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부의 조직의 종류를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인데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것은 뭐를 보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회계 순환은 뭡니까? 회계에 처리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가 그 처리되는 그 과정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회계가 처리되는 그 과정은 우리가 크게 나눠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단계를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5단계도 할 수 있고 6단계도 할 수 있고 7단계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교수님은 7개 단계로 해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회계의 그 순환 과정은 어떤 것을 갖다 이야기하냐 하면은 여기에서 자 봅니다. 회계상에서 거래를 인식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거래를 갖다가 처리하면서 마지막에 작성되어 있는 회계 처리의 마지막이 뭡니까? 재무제표 작성 아닙니까? 그죠? 재무보고서 작성인데 그 작성할 때까지의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나 사실상 이 절차는 최근에 전산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절차는 거의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잘 모릅니다. 대부분 회계 처리, 회계 입력을 갖다 분계 처리해 가지고 입력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회계 시스템이 그것을 다 처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잘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고 그러면은 나는 7가지 7단계에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단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지. 자, 1단계는 거래가 발생을 했다. 우리 회사에서. 그러면은 발생을 했으면은 거래가 어떤 거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식별해야 되잖아. 그죠? 식별하고 그 다음에 그 거래를 갖다가 어떻게 되나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해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또는 전표를 작성하든지 해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하고 나면은 다음 3단계에서 원장 아까 뭡니까 총계정 원장이라 했지 그죠? 거기에 원장과 보조부에다가 이제 그 나머지 또 기입을 하는 거라. 현금 같으면 현금 출납장에다 기입도 하고.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서 우리가 거래를 식별을 하고 분계를 해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다음 원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은 수정전 시간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작성한 회계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나 안 됐나 1차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하고 그 다음에 5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산 수정 사항을 하죠. 결산 수정 사항이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거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거래가 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돈을 지급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2022년에 돈도 지불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10월 달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를 내면 6개월치 내잖아. 그죠? 그럼 10월 달에 6개월치를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르고 있는 이번 거고 나머지 3개월치는 언제 겁니까? 2022년 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갖다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결산 수정 사항이라고 그래요. 요걸 이제 분계를 처리해가지고 더할 거 더하고 빼고 빼고 전부 다 처리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은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이 재무제표는 이제 그 재무제표다 말하면 대차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뭘 하냐면은 모든 장부를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마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연도에 1월 1일로 또 넘겨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지금 전산회계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이 단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보면 1단계에 거래 식별해가지고 2단계 때 바코드로 시스템에다가 거래를 입력하게 되면은 3단계, 4단계가 전부 다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5단계 때 결산 수정 사항을 또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6단계, 7단계는 자동적으로 재무제표, 재무보고서를 만들고 전부 다 모든 올해의 모든 회계 장부를 마감하게 되면은 나머지 잔액은 그 익년도에 넘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회계의 수당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사실상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산회계 시스템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 수당 과정을 1, 7단계로 해서 나누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결산입니다. 그죠? 결산은 또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제 결산을 할 때에 우리 순환 그 가정에도 결산이 나와 있었지만은 보게 되면 1단계부터 쭉 나와가지고 마지막 단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작성하는 그 과정이 뭐냐면은 결산이에요. 방금 결산이라는 거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뭡니까? 만약에 10월 달에 10월 1일 날 우리가 보험료 자동차 보험을 갖다 6개월치 지급을 하니까 6개월치 지급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이라면 60만 원 지급했다면은 거기에서 우리 이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수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만 회계 처리된 것을 전부 다 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것이 돈이 지불된 돈이 익년도에 분도 이미 지불되어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기간의 비용으로는 너무 많이 지불돼서 그만큼은 익년도로 된 거는 빼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결산이라고 그래요. 그런 결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결산 정리 분계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 것을 갖다 정리를 하는데 자, 결산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연도 중에 일어난 거래에 대한 장부 기록을 연도 말에 마감을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기간 안에 일어난 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내년도 것이 먼저 지불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라. 그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결산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막무가내 그냥 결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결산의 예비 절차와 그 다음에 본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결산의 그 예비 절차와 그 다음에 본 절차,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절차 이렇게 되는 거라. 결산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를 갖다가 우리가 결산이라는 절차거든. 그런 결산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뭡니까? 예비 절차는 우리가 지금까지 장부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집계를 하는 거라. 현금의 장부에 있는 것도 집계를 하고 총계적 원장, 그 다음에 예상 매출금도 집계하고 예상 매입금도 집계하고 자본금도 집계하고 우리가 갖고 이번 연도에 있던 모든 장부의 그 총계적 원장을 전부 다 그 잔액을 갖다가 집계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예비 절차를 하고, 근데 본 절차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수정 분계를 한다든지, 그죠? 올해의 회계에 들어간 것만 우리가 회계 처리하자. 나머지 거는 내년 거는 내년 걸 하고, 근데 올해 지불해야 되는데 아직 돈 지불 안 한 것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직 미지급을 해서 비용으로도 추가로 가산을 하고,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결산의 본 절차라고 그래요. 그래,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뭐라 하냐면은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전부 다 장부를 마감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뭔 장부가 나냐면은
대차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가지를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산이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 절차를 우리가 결산이라고 한다. 결산할 때에는 예비 절차와 본 절차와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이제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